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가 내리네요. 그죠? 비가 내리는 만큼 우리 시장도 여타 아시아 증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만 디커플링 되면서 코스피가 1.89% 그리고 닥이 약 3%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주식은 우리가 시장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입니다. 주식 시장은 위험 자산의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월은 주식 투자하기 위험한 달이다. 그런데 다음으로 위험한 달은 1월 달,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이 있고 또 11월, 12월이 있다. 뭔 말입니까 이게? 1년 내내 주식은 위험하다는 거죠. 왜? 위험 자산이니까. 자, 미끄럼을 타면 시원하게 내려가기라도 하는데 그런 쾌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주식시장이 내려가면 여러분들 마음도 아프고 고통스럽죠. 주식은 시작하면서부터 고민과 걱정 이 부분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곰곰이 2020년 1월 12일 날 3,266포인트를 찍으면서 삼성전자가 10만 원대를 치고 올라갈 때 10만 전자가 어떻고 동학개미가 어떻고 하면서 포모 현상이 일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반대의 현상이 진행되고 있죠. 오늘은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FOMC 회의 3시에 발표되는 이 부분 때문에 선행적으로 조정을 받은 것, 그 부분이다라고 보고 외국인들이 그 심리적 압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장중 내내 5천 계약 넘게 선물 매도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으로 흘러나온 상황 그리고 장마감 동시효과 이후에는 선물을 현격히 줄이면서 1,180계약 정도로 줄이면서 끝났죠. 자, 이 모습은 오늘 하루만 보고 시장의 추가 하락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노란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샵 0988이나 그리고 오른쪽 QR코드를 누르시면 김기수 문자 전송하시면 저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모두 다 같이 상승할 수 없는 시장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의사소통의 공간에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잠시 후에 본격적인 김기수 돌직구 타이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지난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6월 10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께 8.3%, 8.1%에서 8.3% 내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더라도 이번 주 내일 FOMC 회의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일보다는 오히려 한 박자 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저도 틀렸습니다. 8.3%가 아니고 8.6%가 나오면서 충격적 흐름을 보여줬죠. 자, 지금 주요국 경제 성장률 세계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OECD까지 전체적으로 성장률은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이 5.7%에서 2.8%로 유로존이 5.4%에서 2.8% 그리고 또 중국은 4.5%까지 내리는 흐름들을 갖고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차트 하나가 없어졌네요. 소비자 물가지수, 터키는 70%가 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글로벌 시장의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흐름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 있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그 충격 받아야죠. 그죠? 8.3% 내외 부분이 나와서 나름대로 2, 4분기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정점이 나오고 그 상황 속에서 턴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게 틀렸으니까 지수는 하락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고 미국 시장이 떨어진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이 하락한 부분은 맞다. 그죠? 물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는 기본적인 배경에 있어서의 유가 상승이라든지 식음료 상승 부분 이 부분이 지속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맞는 거죠. 왜 떨어지냐가 아니라 떨어질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코로나 시작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이 2008년 리만 브라더스보다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었던 부분 그래서 미국 시장이 2단 하락을 하는 요인이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물가가 2달 연속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봤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내일 있을 FOMC 회의에 0.75bp 자이언트 스텝을 갈 가능성이 97%. 그리고 7월 달에 역시 0.75bp를 인상할 확률이 94%. 이렇게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하는 미국 시장이 됐기 때문에 그 금리 충격을 일정 정도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었네요. 그죠? 터키가 73.5%,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르헨티나가 58%, 그죠? 난리 부르스죠. 그죠? 우리나라는 5.4%. 그런데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것을 잡기 위한 방법, 그죠? 그 방법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우디를 방문해야 된다. 바이든이. 그죠?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7월 13일, 14일 이 부근에서 중동 순방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방문하겠다. 그죠? 그동안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사우디를 배척했었던 바이든이 급해진 겁니다.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제 그쪽 부분으로 가면서 원유 증산한다고 단박에 물가가 내려가지는 않죠. 물가, 이 음식료, 그죠? 이 농수산물과 관련된 물가도 엄청나니까. 그러나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에 바이든이 지지율이 40% 이하로 내려와 있고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율보다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급한 건 지금 바이든입니다. 사실 바이든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염두에 둬야 되죠. 자, 인플레이, 경기 침체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였죠. 자, 그러면 지난 5월 26일 날 0.25% 인상을 하면서 1.75%까지 올렸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1%, 여기에서 빅스텝을 하면 이번 달 빅스텝을 하면 몇 프로입니까? 1.75%. 그죠? 그리고 다음 달 7월 달에 0.75bp를 또 인상하는 흐름이 갖고 가게 되면 한미 금리 역전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7월 달 우리 한국 금통위도 역시 빅스텝 아니면 금리 0.25bp 이상 인상을 해야 되는 흐름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약 1,863조, 약 1,900조 가까이 놓여져 있는데 이 기준금리 1% 상승 시 이자 부담이 18조 4천억, 정말 죽어나는 거죠. 2030, 그저 2020년 그 포모 현상에 투자했었던 부분, 그 속에서 코인에 투자를 했었던 부분들은 더 힘들어지는 흐름들로 갖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주식시장의 하락의 요인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자, 잠시 노란톡에 대한 설명을 또 하라고 하네요. 샵 0988. 그죠? 오른쪽에 QR코드를 누르시면 김기수 문자 전송하시면
저와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런 광고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부진이라고 하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 상승. 그죠? 자, 1970년대와 80년대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하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사실 물가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를 침체시키는 겁니다. 경기를 침체시키는 건 뭐예요? 금리를 화끈하게 올리는 거죠. 그러면 물가 잡을 수 있어요. 강력한 긴축은 경기 침체를 갖고 오게 되고 경기 침체는 결국 물가 안정을 갖고 오는 그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경기가 위축이 되고 경기 후퇴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경기를 죽이지 않고 하려고 하다 보니 힘들어지는 거고 파월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실수를 한 건데 지금의 미국의 고용 상황, 실업률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가 왼쪽에 한번 이거 크게 확대해서 보십시오. 작년 12월 15일 부근에 있어서 우리나라 15대 증권사들이 올해 주식시장 전망치를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거의 하단이 2,700에서 2,800이었고 상단이 3,400에서 3,500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6월 13일 날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에게 코스피 전망을 물어보니까 대부분 2,450, 2,400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이제 와서 현금 확보하라고 합니다. 그죠? 자, 물론 작년 연말에 하고 달라진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나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상 부분을 제가 이 증권사 전망 저도 틀립니다. 그런데 왜 틀렸냐라고 여러분들께 위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은 생물이다. 그죠? 시장에 있어서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그런 상황이 변화할 때 그것에 대응하는 것 또한 이 예상, 전망과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너 어제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런데 왜 떨어져? 그죠? 그런데 주변 상황이 틀리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면피하려고 이런 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하락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여진 패가 FOMC 회의 결과가 내일 새벽 3시에 나옵니다. 어제 반등했다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혼조권이라고 낙폭과대 지수가 오늘 상승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침 동쇼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오히려 어제 나스닥 선물로 상승했었던 부분을 까먹을 가능성이 높다.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매도할 것이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절대 매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 왜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께 드렸죠. 그리고 멀티플린 오픈, 플랫폼이나 게임 이런 관련 주식 부분들은 낙폭과대하다고 접근하지 말라는 말씀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오늘같이 전 섹터가 전부 다 같이 떨어지는 동반 하락을 보이는 프로그램 매도로 집중해서 종목별로 다 내보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 투자가의 힘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네들은 선물을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켜서 지수를 유발시켜 놓고 종가 이후에는 선물을 재차 매수하고 축소하는 그런 흐름의 프로그램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명확하다면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 주식은 가격이 주가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 주가가 가격이 올라가면 좋아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고통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을 보는 거냐면 가격을 보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주식이 가치가 있는데
이런 시장의 프로그램 매물로 떨어지는 부분이라면 용기 있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결국 금리, 비용이 발생하는 환경, 물리비용의 상승, 그리고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그 비용을 이겨낼 수 있는 영업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가 여러분들의 판단의 근거여야지. 이 주식 그냥 샀는데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은 모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인플레가 심화하고 경기 침체 우려, 어디가 바닥이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월가에서 3,400에서 3,800 라인 부분. 그런데 공교롭게 어제부로 3,7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노란 마디 2개, 그리고 김치코인 흐름, 그러면서 5월 12일 저점, 이 두 마디 부분이 저는 저점이라고 봤는데, 그죠? 저 얼굴 보지 말고 이 차트를 더 자세하게 보여주시죠. 자, 소비자 물가 충격으로 다시 한번 이 추세 하단 라인에 온 겁니다. 그죠? 자, 이 라인 부분에 오용한 상황에서 이번 주는 미국 시장에 옵션 만기일까지 놓여져 있어요. 이번 주가 맞바지 진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 뭘 인정해야 되냐면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멀티플을 많이 줬었던 섹터 종목 부분들은 그죠? 반등 시 매도 관점은 지속 부분이고 구조적 성장하는 섹터로 종목 압축하는 흐름들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 1930년 이후에 총 13번의 경기 침체 그 흐름 부분들 속에서 S&P가 급락했는데 총 보게 되면 약 평균 32% 정도 떨어진 게 흐름이다라는 부분에 봤을 때 지금 4,819포인트 S&P 지수에서 32% 하락하게 되면 3,200포인트, 지금부터 한 600포인트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은 1,439포인트, 2020년 3월 19일 저점을 찍고 우리 시장이 1차 마디로 상승했었던 자리가 2,450포인트, 그 위치 라인까지 60개월 이평선에 꼬리를 단 흐름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개인들의 신용, 이런 부분의 수급적 흐름 부분들이 바뀌어진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자리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는 것이고, 그죠? 뇌동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 사계와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부분도 역금융 장세가 오고 있다. 역금융 장세가 오니까 뭐예요? 멀티플을 많이 줬던 섹터 부분들은 매도하고 낙폭가다라 하더라도 접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죠. 공포의 역금융 장세다.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 시장에서 리스크 4가지를 들 수가 있죠. 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인 줄 알았다니까 아직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 FOMC가 빅스텝 하고 나서 조금 완화되나 봤더니 이젠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지요. 자, 소프트 랜딩, 경기 부분이 후퇴하고 침체되지 않게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 부분을 갔는데 중국 락다운과 러시아 전쟁 이 부분도 역시 시장에는 안 좋은 부분. 그래서 이런 4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번 하락 부분을 한 번 더 저점을 하회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5월 달과 6월 달로 보게 되면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고 수급의 변화 흐름 부분이 일정 정도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루에 88조가 증발한 월요일, 그리고 700여 개 종목이 월요일 날 신저가 종목이 장중에 발생을 할 만큼 주식시장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싶어도 위로를 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가들의 조급함을 이용하는 세력들은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이 냉장고 콩나물 하나 사시더라도 철저하게 따져보시고 사시는데, 그죠?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하는 상황에서 그냥 감언 이설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증권 방송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방송에서 정화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증권 방송, 경제 방송이 그죠? 건전한 투자 문화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 갈 수 있다. 우리 MTN은 그런 분 안 계시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약세장에 그죠?
참 너무너무 하지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저는 이런 기업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 시장 어려운데 블록딜 하는 기업들, 그죠? 개인 투자가들을 얼마나 졸로 보면 이런 약세장에서 블록딜 하면서 주가를 급락시키고 있냐고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개미 투자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주식들을 올라도 쳐다보지 않는 것밖에 없다는 게 아쉽지만 절대 블록딜하는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카카오페이 보셨잖아요. 그죠? 제가 몇 달 전에도 카카오페이 그 사장 이름까지 거머하면서 절대 쳐다보지 말라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도 또 박살나고 있죠. 자, 그런 와중에 오늘 하이브가, 그죠?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이 영상에 한마디 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이브는 6월 30일 날 보호예수 물량이 86만 주 풀립니다. 그죠? 보호예수 물량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주가 보셨잖아요. 전부 다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죠? 특히 흥하해운이나 뭐 이런 대주주 물량이 보호예수 물량 풀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80%는 이 대주주 물량이니까. 그러나 4%, 2%라 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수급의 악화 요인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죠? 이런 것도 체크 안 하고 주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하시면 항상 뒤에 가서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 저 레벨4 자율주행 택시, 그죠? 섹터상으로 그나마 강한데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자율주행 과 관련된 기업들 꽤 있는데 실적이 따라가는 종목은 몇 개 없다. 그죠? 자, 중국도 공공 분야 차량의 전면 자율주행 추진 가속화하고 한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보조금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실적이 있는 종목 부분들은 이번 하락 부분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나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들려오는 이야기, 그죠? 지금 그런 여태까지 이야기한 안 좋은 이야기로 주가가 떨어졌지만 미중 고위급 5시간 회동을 통해서 미중 무역 전쟁 이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마이너스 1.3% 효과가 있다고 했었죠. 그죠? 거기에 중국은, 미국은 11월 달에 중간선거, 그리고 시진핑은, 그죠? 20차 전당대회, 당대회가 있어서 3년임을 위한 이 정치적인 흐름, 그런 흐름들 속에서의 나름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조금씩 완화될 거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바이든이 사우디아로 날아가는 부분, 그게 확정된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장엔 일정 정도 반등의 기조 흐름 부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따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어려운 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나오면서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지난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틀린 부분이 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조적 성장 흐름의 섹터를 강조드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 지수를 못 맞춘 것 또한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을 하시면 이 김기수 사진이 나오게 되는데 내일 새벽 발표되는 FOMC 이후 발표 이후의 시장 전망,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섹터와 종목 선택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분들에게는 어려운 시장이지만 또 새로운 분들에게는 기회의 시장이 될 수 있는 위치까지 왔고, 오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 하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